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선수입니다. 5월 28일 일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가격, 싸 보이는 효과, 뭔가 싶어서 찾아봤습니다. 앵커링 효과라고 하네요. 챗 GTP에게 물어봤습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효과를 뭐라고 하냐고 물어보니까 가격 앵커링 효과 혹은 가격 기준점 효과라고 합니다. 네, 이 효과는 소비자가 가격을 판단할 때 초기 제시된 가격을 기준점으로 삼아 다른 가격을 비교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이 처음에 높은 가격으로 제시되었다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면 소비자는 할인된 가격이 더 저렴하게 느껴지게 된다. 네, 한 3억짜리 하던 아파트가 한 5억까지 올랐어요. 3.55까지 떨어졌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가격은 이 고점의 가격이죠. 고점의 가격. 그래서 3.5억이 싸 보인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지금 시장의 느낌이지 싶어요. 물론 일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아파트들도 있곤 해요. 자, 어느 것을 기준점으로 잡아야 될 것인지 근데 가격만 보지 마시고 자신의 소득이나 자산이나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견뎌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할인 가격을 표시합니다. 원래 가격을 먼저 보여주고 높았던 가격을 보여주고 할인된 가격을 제시하면 소비자는 할인된 가격이 더 저렴하게 느낍니다. 고가 제품, 비싼 아파트들 막 10억, 막 20억 이런 걸 제시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3억, 4억, 5억짜리는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묶음 판매는 제껴놓고 가격을 계층화해서 중간 가격대의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가격 앵커링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런 가격 전략들은 소비자의 지각을 조작한다. 요게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유도하는데 효과적이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요것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분이 부산인데요. 부산 내용인데요. 어떤 분이 글을 달아주셨는데 하락충 선두에서 지휘하시는 분 저보고 그러나 봐요. 누가 당신을 따르고 있는지 여기 대기 투자자가 있음 이렇게 글을 달아놨길래 제가 따르긴 누가 따르냐 했더니만 결국 글은 이겁니다. 여기 유튜브 댓글에 99%가 집 없는 하락충들이라는 하락충. 우리 유주택자가 60%, 무주택자 40% 이렇게 놓고 봐도요. 우리나라 국민 40%를 벌레로 보는 아주 몹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말씀이 지나치시네. 더 이상 글을 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긴급 이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유주택자가 46%, 무주택자가 54%. 아마 제 채널의 시청자도 유주택자가 무주택자보다 약간 더 많은 것. 요거 2년 전에 조사했었던 건데요. 지금은 요 비율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거의 반반입니다. 반반. 그래서 유주택자라면 더 나은 방향을 또 모색하는 것이고 무주택자도 또 나은 방법을 모색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는 것이지 제가 아파트 까내린다고 띄운다고 그건 하겠습니까? 있는 현상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게 주 목적이다. 무주택자가 그렇다고 해서 무주택자가 무슨 충? 무슨 하락충? 이렇게 조롱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태어날 때부터 집 갖고 태어났는가? 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싶었습니다. 투스턴리버터 젠터스 센트럴시티 이 가격을 보시면요 분양가 한 5억 중반대 정도 되죠. 이것저것 또 플러스 알파 하면은 최종적으로 취득세하고 이렇게 하면 한 6억 가까이 돈이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이 어딘가요? 지하철 3호선 저 끝자락 학정역 예. 경대병원 있는 그 무렵이죠. 경쟁률 보십시오. 이거 10대 1, 1000세대를 모집하면 한 10,000명 정도 모여야지 완판이 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에서 353, 이 완전 미달이죠. 미분양 수백 개씩 순식간에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이 가격을 보니까 시내에 분양권 5억대 중반대면 늘렸어요. 새집 분양권 이런 거 늘렸습니다. 가격 앵커링 효과. 이런 것들을 보니까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 보인다. 그래서 산다? 대출을 잔뜩 끼고 산다? 옳은 방향은 아닐 것 같아요. 동인태양 아너스 라플란드 요 세대수가 얼마 안 돼서 그냥 살짝 참고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쿠팡 혹은 알리로 물품 구매하실 때는 여기 링크 꼭 제발요.
매도 물량 조금 오늘 뒤늦게 발표되었죠. 5월 28일 39,900개, 4만 개 전후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뭐 수도권은 전세 제가 이거 뭐 전세 사기 방치한다. 아파트 가격 띄우기 위해서 이거 구제하려면 PF 지원하는 돈에 한 10분의 1만 지원을 해도 이거 다 웬만한 문제 해결될 거거든요.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에서 뭐 지난번에 제가 뉴스 한번 가지고 왔었는데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네, 전세 사기로 인해서 생을 저버린 그런 사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전세 매물이 많아요. 뭐 어떤 것으로도 이 침몰하는 대구 부동산을 띄우기에는 좀 역부족인 그런 상황입니다. 뭐 미분양 물량이 줄어드는가 했더니 웬걸 또 한 번씩 분양할 때마다 미분양이 팡팡 터집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저것이 뭐 3,000건 아래로 떨어진다든지 혹은 추세적으로 계속 많이 감소한다든지 해야지 뭔가 해결될 건데요. 그 지난 신문 기사에도 있었잖아요. 저는 대구에 있는 현재 있는 미분양이 해소되는 데만 해도 3, 4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근데 웬걸 중간중간 미분양이 더 터져 나오는걸요. 전체 임대 물량도 넉넉하더라. 전세 사기고 뭐가 아무리 난리를 피워도 너무 많더라. 너무 많더라. 세대수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집이 대구에는 준비되어 있더라. 거래량 오늘 120건이었고요. 4월의 거래량이 이제 다 마무리되어 갑니다. 3월보다 못한 거래량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5월의 거래량 추세 좋게 나가나 싶었더니 텐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남은 날짜 4일 남은 날짜 기준으로 해서 살펴봤을 때 텐션이 점점 떨어져요. 4월의 거래량은 3월보다 못했고 5월의 거래량은 또 4월보다 또 더 못할 확률도 있더라. 추세적으로 분위기를 살려낼 수가 없어요. 건당 거래대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3억 5천. 뭐 3억 5천 4억 하는 것도요. 비싼 거래 한두 건 보면은 가격 앵커링 효과,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효과. 희한하게도 두산 이브더 제니스 거의 한 이틀에 한 번 꼴로 두산 이브더 제니스 이 가격이 올라와요. 야, 여기 집이 20억이야. 집이 3억 4억? 그게 비싸? 라고 이야기하지만 소득 수준에 견주어 봤을 때 한 가구가 1,000만 원씩 저축해 나가도록 3억 4억 하는 집을 하려면 평생 일해야 됩니다. 평생. 그래야 집 한 칸 진기고 살 정도입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곳에 현혹될 필요가 없겠다. 수성구 지역만 먼저 한번 살펴보는데요. 빌리브 헤리티지 오늘 4건 5건 이렇게 거래되는데 12억 2천. 이거 보니까 분양가 싸 보이지? 주위 아파트 가격 싸 보이지? 아닙니다. 이거 비싼 사람 비싼 거 사세요. 알아서 사세요. 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가격 조금만 내려와 보면요. 이 편의 세상 봐봐. 6억 7천. 좀 많이 올라온 것도 보이고, 그리고 6억 7천 말고 6억 4천짜리 거래된 것도 보이고, 약간 강보합의 느낌. 힐스테이트 황금동 6억 7천. 옆에 있는 아파트는 9억 5천. 뭐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 거죠. 6억 7천. 고점 대비 38% 빠졌습니다. 이 편의 세상 보면도 마찬가지. 고점 대비 38%. 수성 골드 글래스 더 센텀 5억 7천. 만촌 우방 40%. 산장 맨션이 좀 충격적이었죠. 산장 맨션 9억까지 갔던 것이 4억 2천. 만약 이런 것이 뭐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분담금 만만치 않거든요. 건물 영남 35%, 36%. 이 가격이 5억 7천까지 갔던 것이 3억 6천. 이런 게 천지빛깔입니다. 비싼 가격에 너무 현혹될 필요도 없고 하락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눈독을 들이는 것도 그러하다. 고점 대비 40% 가까이 빠졌어. 연식이 33년 차. 이렇게 조금 젊은 사람들이 사기에는 좀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사기에는 좀 뭐 몸테크니 뭐니 하지만 좀 무리수가 있죠. 예, 금방 뭐 그래도 한번 집을 사면은 이제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이렇게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조금 침체되는 그런 분위기로 간다면 뭐 10년, 20년 그 이상이 살 집이 될지도 모르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노후가 많이 됩니다. 34년 차, 고점 대비 40%, 47%, 38%. 이게 수성구 모습입니다. 비싼 아파트 이런 거 거래 몇 건만 가지고 와가지고 대단하죠 하는 게 지금 시장 분위기라고 제가 주말 브리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거 같았으면 요런 비싼 아파트 한두 건으로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면 나머지들도 덩달아 얼쑤 따라가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자, 비싼 아파트 거래됐네요. 하락률 같은 거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남산 노드캐슬 7억 3천. 이거 맨날 제자리 걸음이잖아요. 뭐 30%. 자, 이런 아파트 보면 자, 학정역에 고기 아파트도 6억이야. 이것저것 돈 들어가면 6억이야. 시내 한복판 남산동에 6억 거천, 이것도 가격이 지금 비싸게 올라왔잖아요. 이 싸 보이죠? 청라헬스자이 뭐 하여튼 이 인근의 아파트들. 이 편에서 보면은 봤었고요. 동대구 지역 또 아파트 이런 거 한 개 가지고 와가지고 또 막 이렇게 해놓고 갑니다. 그럼 주에 5억대 아파트, 뭐 분양권 미분양되었는가라든지 아니면 분양권 시장에 떠돌고 있는 물건이라든지 싸 보인다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6억 5천 누구 집 아이름입니까? 누구 집 아이름입니까? 고점 대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지금 3억, 4억, 5억대 아파트들이 제법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되고 현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평균 아까 건당 거래 대금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 오히려 사람들이 비싼 아파트는 아예 너무 비싸서 손댈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고 이 싼 아파트들은 연식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너무 외곽이거나 또 장래를 10년, 20년을 바라보고 혹시라도 있게 된다면 이게 좀 너무 불확실성이 커 보이고 상대적으로 요 가운데층을 지금 좀 공략하고 있는 것이 대구의 모습. 그 실수요자들이 바라보는 것이 그 정도니까요. 혹시라도 나중에 제가가 아니고 혹시라도 누군가가 뭐 투자를 했건 뭐 실거주 목적으로 뭐 단기간 머무르는 목적이었건 간에 거래가 좀 빈번한 곳, 네,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네. 연식이 오래되는 거. 이거 보십시오. 봉도 가정파크 드림. 이게 6년 차거든요. 6년 차. 19층. 중개거래. 3억 8천. 저 부석탱이 학청역. 5억 5천. 요런 걸 보면 좀 괜찮지 않나요? 요런 걸 보면 괜찮지 않나요? 봉덕동에서 제가 정확한 위치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같이 이렇게 이 신천 생활권을 같이 누릴 수 있는데 길 하나 건너서는 5억 6억이고 여기에는 뭐 3억 얼마, 아까 3억 얼마 했습니까? 3억 8천이었습니까? 3억 8천. 이거 괜찮은데? 새 아파트에. 다시 지도 한번 봅시다. 학군이나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요 아파트 새 아파트들, 요 새 아파트 강변 따라가고 쭈름이 있는 쪽. 괜찮은데? 구경 한번 가볼까? 이 길 하나 건너갖고 이 웬만하면 다 6억씩 하는 동네잖아요. 신축 아파트에 3억 8천? 자, 여기는 학군 좀 받쳐주는데 17년 차. 3억 6천, 7천. 이 평당 1,000만 원에 괜찮은 물건들이 널렸어요. 평당 1,000만 원대만 해도. 그 평당 1,000만 원대? 코로나 때 눈이 너무 높아져서 그렇지. 3억 뭐 중반, 3억 후반 넘어가면 코로나 그 이전 시대에 집값 폭등하기 전에 3억 7천, 8천 하면 정말 좀 괜찮은 동네였거든요. 눈높이가 우리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눈높이가 많이 달라져 있어요. 평당 1,000만 원. 괜찮은 곳이 무진장 많다. 굳이 5억짜리, 6억짜리 탐하지 않아도 괜찮다. 진짜 가격이 오늘 또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또 구축은 가격이 또 많이 빠지는 것이 보이기도 하고요. 자기 기준에 맞춰서, 자기 소득이나 이런 기준에 맞춰서 작은히 가면 되겠습니다. 뭐 무주택자라고 뭐 조롱하고 뭐 태어날 때부터 니는 뭐 집 이고 지고 태어났나 라고 대문고 싶어요. 자, 거래량 요 정도. 앞부분에 또 말이 너무 길었네요. 제가 지난 주말에 잠깐 약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네. 분양권 거래량 한동안 바짝 올라갔다가 다시 뭐 고만고만합니다. 분양권 사라고 자꾸 꼬시는 거죠. 분양권도 빨리 시장에서 매물이 소진되어야지 그 다음에 분양하는 곳들 혹은 미분양하는 것들도 거래가 될 테니까요.
전세 거래량은 견뎌볼 때 점점 시기적으로 조금 비수기로 접어들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2학기 좀 앞두고 있으면 좀 이동할 건데요. 나중에 되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학생 수가 너무 많이 감소한다라는 부분. 평균 전세 가격 하락 중, 평균 매매 가격은 상승 중, 이 갭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4억 이상 비중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고가의 아파트들 일부 거래되고 있지만 형편없어요. 가끔 가다가 상가 물건들이 이렇게 매물로 나오는 걸 지켜보면요. 뭐 한 8억짜리 그 월세를 얼마 받냐 보니까 1년에 한 1,600만 원 정도 월세를 받는데요. 그래서 매매 가격을 보니까 뭐 8억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익률 몇 프로인가요? 2%입니다. 2%. 그럼 이런 물건들이 옳은 물건들이 잘 있느냐? 연식이 오래되고 손 봐야 될 것도 점점 생기게 되고 이 수익률이 눈에 보이는 이 수익률이 이게 다가 아니더라는 거죠. 수익률이 2%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이. 그래서 이런 것도 별로 손이 안 가죠. 손이 안 갑니다. 손이 안 가야 정상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또 옥석을 가려내가지고 눈독 들이던 괜찮은 물건들이 있다면 자기 필요에 의해서 뭐 한다면 아무도 말릴 사람은 없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